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순환 파트 우리 기권부터 복수 노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권은 일단 우리 높이 1000km까지 분포하고 있죠. 공기 중에 성분을 봤을 때, 자, 가장 많은 게 질소죠. 질소 78%에 두 번째가 산소고, 산소가 21% 남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산화탄소가 세 번째가 아니라 지금 아르곤이 세 번째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아르곤이 세 번째라는 거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아르곤이 세 번째인 것보다 이산화탄소가 세 번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부가적으로 보면 이산화탄소는 전체 0.03%로 굉장히 적은 양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층상 구조를 볼 건데, 자, 일단 여기부터 합시다. 우리 기권의 층상 구조를 나누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층상 구조를 나누는 거고,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의 두 개의 층상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더 자세한 구조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처음에 대륙권까지는 기온이 감소할 거고, 대륙권에서 성층권까지는 온도가 기온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2층에 우리 오존층이 분포하기 때문이죠. 대략 20에서 30 정도 부근에 오존이 포함된 오존층이 존재하고, 자, 여기서부터 다시 온도가 내려갔다가 중간권이죠. 열권에서 온도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X축이 기온이고 Y축은 높이로 봐줘야 되죠. 자, 대략적인 우리 높이를 보면 대륙권은 약 11km 지점까지죠. 그 다음에 오존층은 20에서 30 정도인데, 여기 지금 오존층이 포함된 성층권의 높이는 약 50km, 중간권의 높이는 약 80km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륙권에서 11km라고 잡는 기준은 지구 평균이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됐죠?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치? 자, 각각의 층의 이름을 보는데, 층의 0에서 11km까지 우리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륙권이라고 불러주죠. 자, 대륙권에서는 대류현상은 일어나고 기상현상 역시 일어난다. 자, 대륙권 바로 위를 우리는 성층권이라고 부르고, 성층권에서는 당연히 대류현상과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됐죠? 그래서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정하다라고 불러주고, 안정하기 때문에 비행기의 항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올라갈수록 우리 기온이 높아지는 성층권에서는 왜 그렇게 되는가 물어봤을 때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오존층이 존재해서 지나가는 자외선을 중간에서 뽑아먹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세 번째죠. 성층권 위에는 우리 중간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권 같은 경우에는 대류현상이 나타나는데 역시 기상현상은 나타나지가 않죠. 자,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수증기 H2의 기체 상태,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됐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유성이 나타난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고, 자, 마지막 재료의 층은 열권이죠. 열권에서는 대류현상도 기상현상도 역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시 안정한 층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인공위성의 궤도로 사용을 할 수 있죠. 자, 공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 즉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추가적으로 오로라가 관측될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해놓을게요. 자, 그럼 높이에 따라서 기온 분포가 달라진 이유를 대륙권과 플러스 중간권의 경우에는 높이가 올라갈수록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합니다. 자, 그럼 성층권에서 기온이 다시 상승한 이유는 오존층이 주가 되죠. 오존층에 있는 오존이 태양의 자외선을 중간에서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열권에서 기온이 상승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받아서 가열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주면 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우리 기권에 대한 내용이고 넘어갈게요. 자, 수권 봅시다. 수권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층을 나누고 있죠. 자, 밑에 보면 수권의 분포를 볼 건데, 수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을 얘기하고요. 가장 많은 형태가 해수, 두 번째 많은 형태가 이제 육수로 분류가 되는데, 자, 해수 말고 다 육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육수 중에 제일 많은 건 빙하다. 그 다음에 지하수죠. 빙하 같은 경우에는 고산지대와 극지방에 위치한다라고 얘기했고, 고체 상태다.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죠. 그래서 육수 중 가장 많은 형태는 고체다라고 나왔을 때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바로 밑에 볼게요. 수온에 따른 층상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오는 H층 같은 경우는 이름이 혼합층
합층이죠. 자, 태양국산 에너지를 흡수하고 수온이 높아지는 거지. 이때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수온이 일정한 층을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자, 그럼 바람이 불지 않으면 혼합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혼합층이 강하게 두껍게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B층은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층입니다. 우리는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수온이 도약하는 층을 우리는 수온 도약층, 수온 약층이라고 불러주고,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온도 분포를 가지면 우리가 안정하다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하죠. 안정하기 때문에 혼합층과 심층, 위아래에서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변화가 싫은 거죠. 자, 심은 우리가 깊은 곳에 심해층이고요. 심해층 같은 경우는 수온이 매우 낮고 계절과 위도별의 수온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위도별 해수층 상조로 갑니다. 우리 일단 수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양 에너지이기 때문에 표층에서 태양 에너지가 가장 높은 여기가 저위도, 여기가 중위도, 여기가 고위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위도는 표층 수온이 높아서, 자, 심층과 표층의 온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죠. 우리는 이걸 수온 약층이 뚜렷하다라고 불러줄 겁니다. 두 번째,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라고 해주면 되죠. 자, 표층과 심층의 수온 차이가 거의 없는, 그래서 층상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고위도다라고 불러주는 거죠. 네. 자, 밑에 이제 생물권으로 넘어갑니다. 생물권은 여기서는 사실 시험에서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파트가 아니죠.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뜻하고, 생물권은 직권, 기권, 수권에 걸쳐서 폭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구 탄생 과정에서 하늘에 있던 물, 즉 수증기가 비가 되어서 땅에 떨어지면 바다가 만들어지고, 끝에 바닥 깊숙한 곳에서 생명체가 최초로 탄생한다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맞죠? 자, 외권 보겠습니다. 지상 1000km 이상, 즉 기권 바깥을 우리는 외권이라고 부르고요. 지구와 에너지 교환은 일어나지만 실제로 물질 교환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주선과 태양풍을 차단해주는 역할이 있다라고 했죠. 네, 여기까지. 자, 밑에 보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입니다. 자, 각 권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자, 각 권 사이에서는 우리 물질의 순환이 함께 일어나죠. 물질이 순환을 하면서 에너지의 교환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예들을 우리가 조금 외워줄 필요가 있는데, 자, 직권과 대표적으로 기권의 상호작용에 예로 나오는 게 화산 활동이죠. 자, 두 번째, 직권과 수권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 지진과 해일이 발생하게 만들어지는 지진, 해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태풍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기권과 생물권이 상호작용을 하면 광합성을 재료로 다시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광합성도 일어나고 사람이 호흡하는 중에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기도 하고 그렇다. 맞죠? 자, 다섯 번째는 직권에 있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생성이네요. 생성. 직권에서 우리 생물이 죽어서 묻히면 화석연료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오로라가 발생하는 건 우리 기권과 외권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보고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래 예시를 적절하게 빈칸에 채우시고 되는데, 자, 우리 전부 다 할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예들만 몇 개 채워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밑에 예시 볼게요. 황사 발생 나오네요. 황사 발생은 직권에 있는 흙먼지가 기권으로 날리는 거죠. 여기 황사 발생 볼게요. 자, 두 번째 태풍 봅시다. 태풍은 수권에 있는 물이 기권으로 날아가면서 발생을 하니까 여기 태풍 적용되고, 자, 강합성과 호흡에 의한 대기 조성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생물권은 호흡해서 기권으로 CO2를 내보내고 산소를 먹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권에 있는 CO2를 생물권에서 먹으니까 이거는 광합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게 광합성과 호흡에 대한 얘기를 같이 했죠. 자, 그 다음 석회동굴 볼게요. 자, 석회동굴 같은 경우에는 수권에 있는 물이 직권의 석회동굴 깎아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으로 대표적으로 우리 석회동굴 같은 것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석연료의 생성입니다.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물권이 직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화석연료의
생성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고, 표충 해류가 발생한대요. 자, 표충 해류가 발생한 이유는 기권에서 그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수권에 해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층 해류 쓸게요. 자, 마지막이 지진 해일이네요. 자, 기권에서 만들어지는 지진에 의해서 해일, 수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권과 수권에서 지진 해일 정도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도 빈칸 몇 개만 좀 채우면, 기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대기, 대, 순환이 나타나고, 자, 기권이 직권에 이제 풍화나 침식 같은 영향을 미친다. 맞죠? 자, 세 번째, 직권과 직권이 상호작용하면 지각 변동, 지진 같은 것들이 발생할 거고, 직권이 생물권과 상호작용하면 생물에게 서식처 제공해준다. 이런 이유가 있죠. 자, 그 다음 수권과 수권이 상호작용하면 해수의 혼합작용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수권과 생물권이 상호작용하게 되면 우리 수중생물의 서식처가 될 수도 있고요. 세포 내로 중요한 물을 공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생물권 볼게요. 밑에. 자, 생물권과 수권 얘기해보면 생물권에 있는 어떤 생물체에 의한 용해 같은 것들이 수권으로 말 그대로 용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체에 의한 용매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됐네요. 뭐 생물권이 뭐 수권에 살기도 하고요. 뭐 생물체에 뭐 용해돼서 물질들이 이동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생물권과 생물권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뭐 먹이사슬 같은 것들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위로 갑니다.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에너지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자, 첫 번째, 제일 많은 게 태양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건 다시 태양 내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고, 자, 두 번째가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죠. 자,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 뭐 다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만들어지냐 했을 때 방사성소의 붕괴 같은 것들 있죠. 자, 세 번째가 이제 조력 에너지죠. 조력 에너지는 태양과 달과의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밑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 비율을 봐야 되는데, 태양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크고요. 나머지 굉장히 극소량을 둘이 나눠 가지는데 지구 내부 에너지가 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위도별 에너지를 볼게요. 위도별로 에너지는 불균형 상태예요. 저위도에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남게 되는 에너지 과잉 상태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다. 다시 말해서 저위도가 중위도, 고위도보다 에너지 저장이 훨씬 더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태양의 고도를 비교하는데, 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쳤을 때 난중했을 때 내 머리 속에 내 머리 위에 떠 있는 거 우리가 고도라고 불러주는 거죠. 자, 그럼 태양의 고도를 비교할게요. 태양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고, 중위도는 적당하고, 고위도는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크게 비교하라고 하면 화살표로 그 등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입니다.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을 봤고요. 자, 우리 여기서 위도별로 에너지가 어떻게 순환하게 되는지도 봤어요. 자, 지구 시스템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보면, 일단 왜 순환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송해주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일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기네요. 자, 물질 순환을 봅시다. 물질 순환은 총 2개 배우죠. 우리 물의 순환하고 탄소 순환까지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물이라는 건 수권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상태는, 자, 형태나 위치 같은 것들만 바뀔 뿐이고 전체 양은 달라지지 않죠. 자, 그럼 이렇게 물을 순환시키는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다. 자, 각권에 들어오고 나간 양이 같아야지만 전체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하늘로 증발해서 날아가는 양과 최종적으로 강수가 돼서 날아오는 양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채워볼게요. 파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4의 강수와 플러스 36의 지표 유출에 의해서 바다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양은 나가는 증발량 320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육지로 갑니다. 육지에는 지금 플러스로 들어오는 게 강수가 있죠. 강수 96이 있어요. 자, 강수가 96만큼 들어오고 증발로 60 나가고 지표 유출로 36만큼이 나가네요. 됐죠? 자, 대기는 한번 봅시다. 대기에는 증발해서 날라오는 애들이 있고, 증발하는 경우에 320과 60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기에서 이런 양, 이제 강수죠. 강수 284와 플러스
강수 96이 합해지는 거죠.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다 더했을 때 이 모든 값이 다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제 볼게요. A는 몇 단인가 물었는데 뭘로 해도 상관없지만 눈에 보이는 숫자로 바꿀게요. 96만큼 들어와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36단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탄소를 순환시키는 에너지원 역시 태양 에너지죠. 자, 기권에는 보통 CO2나 메테인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자, CO2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직권에서는 우리 석회암 형태로 많이 저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화석 연료의 상태로 많이 저장이 되어 있고, 수권에서는 우리 CO3 또는 CO3 같은 이온의 형태, 탄산 이온의 형태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자, 생물권에는 우리 유기물로 저장이 됩니다. 자,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런 그림 참고하면서 우리가 암기를 좀 해주면 되고, 지구 시스템 전체에서 탄소 양은 항상 일정한데 단순히 물의 순환과 마찬가지로 형태만 바뀌고 위치만 달라질 뿐이다 이거죠. 그리고 현재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은 우리 직권이죠. 그래서 직권은 다른 말로 탄소의 저장고다라고도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주로 우리 탄산이온들이 직권을 구성한다는 얘기까지 했고, 자, 밑에 볼게요. 지구의 기온이 상승 시 해수에 대한 기체의 영위는 어떻게 된다? 했을 때 감소하게 되죠.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는 게 아니라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는다. 그렇죠? 두 번째, 탄소의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이 증가한다 됐는데, 자,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탄소가 수권에서 그래서 기권으로 이동이 증가하게 되죠. 그럼 대기 중에 탄소가 증가하는 요인은 위에 보면 현재 화석연료 연소가 있고, 그 다음에 호흡 있죠. 땅 찾아봅시다. 호흡. 그 다음 이제 화산 활동이 있네요. 5번이네요. 마지막이 직권에서 방출하는 화산 활동에서 방출하는 게 있죠. 그럼 이게 7번이네요. 그럼 정답은 13571이고, 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감소한 요인은 2번 광합성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이 되는 거죠. 6번 있겠네요. 지구 시스템 전체 탄소의 양은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지구 시스템과 물질의 순환 파트 복수 노트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